월요일 날에 제가 짭을 깠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찐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살면 폭락이 와도 집을 못 삽니다. 라고 누가 그랬죠. 3년 전에 내 집 마련해야지 했는데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고 하니 남편이 반대한다. 그리고 전세 올려달라는데 뭐 부담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면 사야 될까요? 뭐 기다려야 할까요? 그러니까 기다리겠다는 얘기죠. 폭락이 온 뒤에 사겠다. 기다려서. 뭐 이런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일단 문제는 전세는 상호계약이라 중간에 못 나온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집주인과 합의해서 나와야 되는데 아니 집 살 때 계약기간이 1년 남으면은 돈이 다 거기 들어가 있는데 집 못 사는 거 아니냐, 기회 놓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6개월 전에 폭락이 오면서 정확히 타이밍이 맞아야만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 하죠. 그리고 임대인들 돈 없는 건 얘기하죠. 그리고 무슨 전세를 월세로 바꾼다는 이야기 아니라는 거 본인이 인정하고 있죠. 임대인은 돈이 없다고. 전세 들어와야 보증금 줄 수 있다. 그리고 폭락장엔 전세 떨어질 텐데 보증금 이상으로 전세 들어오기 쉽지 않다. 만기 돼서 받으면 되죠. 중간에 빠져나가는 거는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저도 지금 전세 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간에 빠져나와서 집 사세요 이럴지 않을 거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기 때 나오고서 만기 때 원래는 못 받죠. 다음 세입자 들어오기 전까지 돈 못 준다. 집주인들이 그렇게 뻗팅기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그래서 되는 집만 들어가라. 안 주면 만기 때 받아라 이쪽에서. 있다고 해놓고서 제때 돈을 못 받아 나갈 위험이 크다. 이거 있어서 본인도 다행이라고 해놓고 제때 돈을 또 못 받는데요. 자, 근데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6개월 전에 폭락이 오면서 정확히 타이밍을 맞아야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면 폭락이 1월부터 6개월간 딱 이어지고 바로 폭등하나요? 내가 나갈 때쯤엔 폭등해서 다시 지금보다 비싸지나요? 폭락이 딱 6개월만 오나요? 미리 말씀드렸지만 3, 4년에 걸쳐서 길게 온다고 그랬죠. 9.13 때 잠깐 떨어졌다 오른 거 이거 폭락 아니잖아요. 하이머민스키에 나오는 저기 현실부정 단계로 오른 거잖아요. 이때 한 6개월 정도 떨어졌다고 이때를 폭락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언제쯤이에요? 2008년 리먼이나 그 전에 뭐 97년 IMF 이때가 좀 길게 갔었죠. 그것도 그나마 이때는 조금 빨리 회복됐던 게 이때는 우리나라만 작살났지 세계는 멀쩡했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생겼고 우리나라도 같이 작살났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세계 괜찮아요? 세계 상황 안 좋죠? 집값은요? 떨어지고 있죠. 그럼 폭락 되게 짧아야 3, 4년이에요. 이거 짧아야 최소 3, 4년 걸쳐서 길게 오기 때문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전세 살 수 있다. 만기 돼서 나와도 충분하다. 그렇죠. 그리고 보증보험 들면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제때 돈을 못 받아서 나가요. 중간에 나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만기 때 맞춰서 계산해서 하면 되잖아요. 상황 봐서. 그리고 그동안에 뭐 월세 하면은 사실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내 돈 지키기에는 빨리 더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뭐가 문제예요? 그동안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지금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야 될 텐데. 자, 어때요? 보증보험 찾자. 안전장치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뭐 갭 투기를 유도하면서 전세는 당연히 돌려주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인식을 만기가 되더라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전세는 당연히 돌려주지 말아야 된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보증금 적게 묶이니 현금 가지고 있다가 매매해라. 6개월 떨어지고 매매하라는 얘기죠. 현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물론 현금 확보하고 있으면 좋죠. 근데 전세에서 월세로 가면은 현금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리고 전세 사면 통장에 돈이 없으니까 매매해야 될 때 현금을 못 산다. 계속 그 얘기 하고 있는 건데 이야기했지만 3, 4년간 떨어지죠. 만약 전세에서 최하점을 놓쳤더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요? 아니죠. 주기 10년 주기설 이야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가잖아요. 이때 보합기가 있죠. 오를 때 어땠어요? 굉장히 긴 보합이 있다가 확 오르기 시작했죠. 그때 강보합, 약보합 이 기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조가 있는데 이게 뭐 단지 뭐 1, 2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죠. V자 반등이 아니에요. 굉장히 U자로 반등하죠. 그런데 현금 가지고 있어서 저점에 사라. 아니 본인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그랬죠. 투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왜 지금 요 입장에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폭락이 와서 6개월 뒤에 딱 사야 된다. 지금도 뭐 현금 가지고 있다가 해야 된다. 무조건 이 타이밍에 잡으란 얘기 아니에요? 요거 발바닥 잡으려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쯤에서 살 수도 있죠. 이 타이밍 어떻게 정확히 맞춰요? 보통 이쯤에서 사는 거지. 이쯤에서 도는 기간이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되는데 내릴 때랑 오를 때 적어도 한 2년 정도는 될 텐데 V자 반등할 것처럼 당장 가지고 있다가 현금 보유하고 있고 나가는 돈이 지출이 많아지건 말건
손해를 보건 말건 현금 가지고 있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지금 상황에서 메꿔야 되죠. 빚 갚아야 되잖아요. 자영업 지금 뭐 망한 분들은 다시 뭐 재기를 해야 될 수도 있죠. 경제가 살아나면. 들어갈 돈은 부동산보다 어디로 들어가요? 생계로 들어가죠. 생계를 위한 쪽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고 빚 갚고 뭐 하다 보면 금방 오를 수가 없다. 급등은 없다. 급등은 언제 나와요? 여기 한창 심리 난리칠 때. 그 다음에 대출 조건 지금 완화될 상황이에요. 바젤3 있죠. 자기 자본 확보해야 되죠. 예대율 지금 가계부채 규제하고 있죠. 이거 다 세계적으로 바젤3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대출 규제, 대출 조건 막 풀어주겠어요? 초이노믹스 때처럼? 막 풀어줬으니까 오른 건데 지금 그거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때랑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예요? IMF 때도 리먼 때도 베이비 부모들이 한창 현역이었다. 이때는 생산활동 인구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근데 지금은 베이비 부모들 은퇴했죠 다. 그러면은 수입이 있는 상황에서는 이자 같은 거 메꿔가면서 공격적으로 투기할 수 있죠. 근데 수입이 없으면 연금으로 이자 내가면서 공격적으로 투기할까요? 은퇴했죠. 돈 가진 세대는 은퇴했으니까 공격적으로 투기하기 힘들죠. 젊은 세대들은 유동성 없잖아요. 돈 없잖아요 지금. 증여 받은 사람들 이쪽에다 극소수로 있지 유동성 막 넘쳐나서 투기하는 거 불가능하죠. 이번에도 막 증여 없이 투기한 거 보면은 뭐 14억짜리 15억짜리 사는데 대출 막 12억씩 받고 그랬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대출 점점 더 막아가고 있죠. 2, 3금융까지. 안 되죠. 전처럼 매수 가열 될 수가 없다. 충분히 떨어진 뒤에 사야 되죠. 그런데 자꾸 뭐 6개월 뒤에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계부채 이야기했지만 요 가계부채가 지금 1600조까지 올라왔잖아요.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은 거의 한 2500조까지 되죠. 뭐 전세보증금 등 합치면 2500조 정도 되잖아요. 갚아야죠. 갚는 동안에 여력이 나와요. 집값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대출도 같이 폭락하나요?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사는데 4억을 빌렸다. 집값이 5억이 됐어요. 그럼 대출도 2억으로 줄어드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대출 집값이 폭락하니까 여기 차익으로 대출 갚는 거 불가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동성이 생겨요? 돈 모아서 은행에다 갖다 주지? 유동성이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이다. 폭락기에 안 생긴다. 거기다 심리 죽었죠. 심리 죽었는데 갑자기 뭔가 풀렸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났다고 해서 부동산 떨어지고 있는데 경제가 살아났으니까 내일부터 바로 다시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다 투기로 들어가나요? 투기 시장으로? 안 들어가죠. 자, 월세 사는 거 뭐 싫어하는데 사실은 뭐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살아라 지금 계속 이렇게 유도하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싸긴 한데 뭐 대출 받아서 좋은 아파트 거주하려고 하는데 월세 살면서 현금 확보해라. 현금 확보해서 하란 얘기는 보통 여기 뭐 부동산 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뭐 금이나 뭐 달러 뭐 주식 뭐 등등 이쪽을 사놔라. 그러면은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적금식으로 금을 살 거다. 그러면 그거는 수중에 모은 돈으로 하면 되죠. 월세 주면서 할 수는 없죠. 아니면 금달러 주식에다 몰빵하란 얘기인데 지금 엄청 위험하죠. 지금 금달러 좀 잘 아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은 이 방송 안 봐도 알아서 월세 살고 넣겠죠. 금달러 같은 거 모르고 들어가면은 쭉 빠지는 수가 있죠. 달러 같은 경우 지금 양적 완화 미국에서 양적 완화하니까 달러 가치 뚝 떨어질 수 있다. 금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 심해져서 예를 들어서 현금을 급하게 확보해야 될 자영업자나 기업 또는 저기 주식 같은 경우에 선물 투자했을 때 1일 정산하는 금액 부족하면은 돈 다 날릴 수 있으니까 금이라도 팔아서 메꾸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이것도 쉽게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많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는 거죠. 자, 근데 왜 3, 4년간 월세를 살아야 되나? 3, 4년간 월세를 살면서 계속 투기꾼들의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나? 이 사람들의 주 고객은 지금 전세 사느니 월세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물주들이니까, 집주인들이니까. 자,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어서 돈이 2년간 묶였어요. 집값이 한 여기 이렇게 떨어지다 주춤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사고 싶은데 못 빼죠. 기다리면서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월세를 살면 안 묶였죠. 일부 보증금 빼고는. 여기서 멈칫했을 때 다 떨어졌나 하고 사는 사람들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사게 된다. 이걸 노리고 하는 말인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즉 투기 조장하는 거다. 다 떨어지기 전에 본인들이 이렇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놓는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또 하는 얘기. 17년도 가격으로 돌아가도 못 살 거다. 그러니까 니들은 못 살 거다 평생.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볍게 무시하는 거죠, 사람들. 17은 그냥 전세 연장한다. 보증금 내려주지 않고 아니면 나가라고 하는데 뭐 이사 비용 나가고 하니까 이때 금융위기 이후에 집 안 샀다. 오르면 비싸다고 안 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질 거라면서 안 산다고. 왜 17년도예요? 많이 떨어져야 17년도라고 지금 인식 심어주는 거죠. 15, 16년도까지 제가 떨어진다 그랬죠. 리먼 때도 이 정도까지 떨어졌죠. 지금 경제위기 리먼보다 위험해요? 아니면 안전해요? 미국이 흔들리고 있고 그것도 이제 뭐 부동산 이런 게 아니라 기업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리먼보다 괜찮나요? 상황이? 더 위험하죠. 그런데 무슨 17년만큼만 떨어질 거라고 딱 지금 마지노선.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인식이 생기냐면 아 그럼 17년도 가격 떨어질 때 사라. 그 이하까지 안 떨어질 거니까 그때 빨리 사라. 거기서 이제 딱 우리 맞추자. 아니면 그때까지 그 이상 가격으로는 손절 못 하겠으니까 그때 팔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거죠. 폭락장 때 어떻게 됐어요? 30% 떨어진 데 많고 50% 떨어진 데 있어요. 지금 이 가격대까지 떨어진 거 있는데 17년도부터 50% 떨어지면 2배라는 건데 지금 17년도보다 2배나 뛰었어요? 왜 17년도예요? 자, 이 가격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17년도에서 멈출 수가 없는 게 가계부채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여력이 안 생기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집값이 폭등할 때쯤에 여기서 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여기 떨어질 때 왜 이때부터 다시 심리가 살아나느냐? 투기 수요들이 살려서? 아니죠. 이때까지는 뭐 한 17년도 가격쯤 되면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을 판 사람도 못 사요. 빚 갚느라. 그리고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도 없어요. 무주택자들도 이 상황에서 막 수요가 막 몰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소비가 안 도는데 가계부채 때문에 뭐 소비 안 돌고 경기 안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져야지 이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제 집을 살 수 있을 만한 여력들이 된다. 사람들이 무리 안 하고 그런 여력들이 될 때 이제 폭락세가 멈추는 거죠. 근데 17년도 얘기하는 건 여기서 팔겠다 나는. 그러니까 너네가 요때 사줘라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보면 어떡해요? 아 어차피 이 사람들은 고객 아니니까. 자기 방송 보는 주요 고객은 누구예요? 대표님 집 사서 8억 벌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사람이 주요 고객이지. 사놓고 집값이 떨어진 것만 손해가 아니라 살 수 있는 집을 안 샀다가 집값이 오르면 손해다. 이거는 집값이 영원히 안 떨어질 때. 그때 안 샀다가 오르면 손해라는 거죠. 아니 오르면 손해란 말 자체가 어이가 없죠. 왜냐면은 떨어지는데 요때 살려다가 안 사서 이렇게 올랐어요. 요때 사면 되잖아요. 또 무슨 손해예요? 이때 샀다가 떨어지면 손해죠. 회복 안 되면 평생 손해죠. 왜 근데 이 고점 언저리에 와서 언제쯤 얘기했어요? 913 하고서 요 언저리쯤 와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게 나왔으면 떨어질 징조에 이게 나왔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이거 나오고 난 뒤에 계속 떨어질 징조라고 방송 시작했잖아요. 어떤 인간들이 몇 년 전부터 얘기했다 막 우기지만 아니죠. 저희 그 913 이후에 작년 초에 이거 나왔으니까 또 오르더라도 다시 떨어진다 계속 주장했잖아요. 근데 이때 오를 때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사라. 전세 살지 말고 빨리 사세요. 계속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방어해야 되죠. 6개월에 방어를 하든가 아니면 17년도 가격에 방어를 하든가 여기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손해는 뭘 손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치보다 비싸게 사는 게 손해죠. 예를 들어 공깃밥이 1,000원이죠 보통. 근데 어느 밥집에서 이벤트를 해요. 2년간 공깃밥 가격을 2,000원까지 올렸다가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손님 떨어뜨리는 행사인데 1,500원대 2,000원 오르기 전에 내가 사 먹었으니까 500원 이득 본 거임. 이렇게 생각 들어요? 아니죠. 원래 가치는 1,000원 정도였는데 500원 비싸게 산 거잖아요. 이 이벤트 기간 동안에 내가 정점 2,000원까지 오를 거였는데 내가 500원 싸게 먹은 거임. 500원 개이득. 이때 밥 안 먹었어. 1,500원대. 나 500원 손해 본 거야.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샀다가 어떻게 돼요? 영끌에서 사면 경매 바로 넘어가는 거고. 그죠? 지금 막 호가에 연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호가 버티고 있다고 해서 집값이 안 떨어지나요? 급매물 점점 더 싼 가격 나오고 있죠. 가끔가다 정상 가격 거래되는 거 있는데 날짜 보면은 거래되고 급격히 떨어진 거, 예를 들어 리센치 같은 경우 16억에 거래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19억에 거래된 거예요? 아니죠. 이런 거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속아서 산 거죠. 이거 거래 있는데 호가 17억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계약이 들어간 거잖아요. 가계약 같은 거. 그러니까 한 달 아니고 며칠 안 있어서 뜬 거잖아요. 신고가 좀 늦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 벌써 뭐 회복됐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 PIL 지수. 아유, 오늘 또 어떤 인간이 저희한테 넘배우 거 쓴다고. 국민은행은 14점 얼마인데 24가 일부러 높은 거 쓴다. 아니, 그래서 이거 쓰는 거 아니죠. 여기 뭐가 비교돼 있어요? 3개. 아니, 여기 말고 3개 잘 비교돼 있는 거 있으면은 들고 오라고 하고 본인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야기한 전세 가격 오른다는 거 저희가 떨어진 거 증거한 거나 반박하고 까라 그래요. 뭐 대인배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물고 늘어지는 게 대인배죠? 엄청난 대인배라 제비다리 부러뜨렸나 보죠? 세계적으로 비교해서 세계적으로 또 중심지 시가지수랑 외곽지 시가지수 똑같은 도시더라도 이런 비교 자료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걸 쓴 거죠. 국민은행에서 이거 14 PIR 14다라고 나왔으면은 이거 가지고 각국 그 대표하는 은행 PIR을 비교해가지고 서울은 저렴하다 이렇게 가야 돼요? 같은 사이트에서 비교해야지, 같은 업체에서 비교해야지 어느 도시랑 어느 도시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 그걸 비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PIR 24년 걸린다가 핵심이 아니라 지금 뉴욕보다 비싸다, 도쿄보다 비싸다, 런던보다 비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왜곡하려고 지금 말을 돌리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갈게요. 지금 천천히 깔 시간이 없어서. 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화산 폭증하고 있죠. 곧 있으면 본인이 좋아하는 경매시장 나오겠죠. 감정가 60%예요. 그냥 19억에 60%가 아니야. 감정가 60%도 안 팔린다. 경매시장에서. 그죠? 유찰. 이거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경매 나오죠. 그러니까 경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그런데 지금 전세 살면은 뭐 6개월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되죠. 거품 많이 꼈고 지금 감당 안 돼서 연끌한 것은 물론 투기꾼들이 감당 안 돼서 던지고 있다. 지금 매물 조금만 충격이 와도 바로 거품이 꺼진다. 이 상황이죠. 결론 뭐예요? 지금이라도 사라. 내꺼. 지금이라도 내꺼 사라. 자, 영끌 본인도 반대이나 그러니까 영끌에서 이거 영끌에서 사라라고 이야기하면 상욕 먹을 테니까. 네? 적절하게 대출 받으면서 남은 연생 행복하게. 지금 적절하게 대출 받아서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적절의 기준은 밥값, 생활비 한 30만원만 쓰고 3인 가족이든 4인 가족이든 나머지 집에 올인. 이게 적절한 대출이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아주 행복하겠죠? 누가? 내가 남은 여생 행복하게. 너네가 적절하게 대출 받으면 갚으면서 내가 남은 여생 행복하게. 폭락이 와서 적은 돈으로 아파트 갈 수 있다는 건 욕심? 떨어지는데 욕심이에요? 비싸게 팔려는 게 욕심이지? 자, 떨어질 것 같으면 전세에서 월세 가서 현금 모아라. 떨어질 것 같으면이 아니죠.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 타이밍 잡을 때쯤 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살 수 있는 집도 또 오르면 못 산다. 또 오른다고 가정 받고 들어가는 거죠. 지금 어때요? 부자 보고서 보면 부동산 자사들, 부자들 처분하고 있는데 누가 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이라도 사라. 작년에 부자들 부동산 자산 열심히 처분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사라.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때는 월세 살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으니까. 문제는 저는 전세를 자꾸 이야기하는 게 전세가 월세보다 장점만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 손에 현금이 있으면은 유리하긴 한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막 엄청난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집값 떨어지든 주식 떨어지든 사기꾼들이 판을 치죠. 경제 위기 때. 지금이 걔네들 한철 장사니까. 그럴 때 이거 노리면 전세 들어가 있으면 일단 안정적으로 2년간은 허투루 안 쓸 수 있는데 이거 자꾸 유도하는 이유 뭐예요? 자금 굴려라 빨리. 그래야지 이거 돈이 돌면서 한쪽으로 몰릴 거 아니냐. 3, 4년 가격 이거 6개월에 1년 비싸게 살려고 17년 가격 사게 만들려고.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자, 부자 보고서. 부동산 비중 떨어졌죠. 작년에. 부자들이 팔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경기 전망. 자, 18년도랑 19년도에 봤을 때 19년도에 긍정적이 늘었고 부정적이 줄었으니까 더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니냐. 아니에요. 18년도 말엔 뭐였어요? 9.13부터 3개월간 이미 하락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줄어들었고 부정적인 게 늘었죠. 그 다음에 요거 19년도 말에는 12, 16 얼마예요? 보름이죠. 보름. 이때 매수심이 다 꺾였어요. 집값 1월부터 떨어졌죠. 1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이때는 더 긍정적이고 이때보다 당연히 긍정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와서 물어보면은 이거 이상일걸요? 거기다가 추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오르는 정점 찍었을 때가 2019년 말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이 더 많았다. 부자들은. 그런 상황인데 무슨 집을 사라고 그래요? 결론. 전세 살면 바보? 시기와 때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은 아니죠. 2번. 현금 확보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